오늘 제목을 들어보니까요. 산삼보다 좋은 21세기 불로초. 뭔가 그죠? 이렇게 뭔가 소리가 나오는 그런 강의 제목인데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희성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Spirit of man attack. The spirit of the people, the spirit of man attack.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유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4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친구들 모임 가면 이런 얘기 했어요. 너 약 팔러 왔냐? 그랬어요. 그렇게 저를 비난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넌 약이 뭔지는 아니? 약과 식품의 차이는 아니? 공격하려는 말에 공격으로 했죠.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나 약 팔아. 불로초. 예,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실은 산삼아 물러거라 막 이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심스러운 제 아내가 그거 심하다. 난 딱 그러고 싶었는데 산삼보다 정말, 그리고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1세기 불로초 치니까요. 네이버나 이런데 정말 다양한 영양제, 뭐 무슨 산화질소가 어떻다, 다 불로초가 맞습니다. 왜 불로초냐면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그 자체는 그 사람한테는 불로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이 불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저를 소개합니다. 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30대 때 100kg 나갔습니다. 네, 힘 잘 쓰고 건장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힘도 못 쓰고, 힘을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울하고 계속 어딘가가 염증이 있어요. 통풍이라 그래서요. 발가락에 염증이 있고, 그냥 뭐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음식을 조금만 좀 기름지게 먹어도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이, 발목 발가락만, 이게 저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욱신대는 뭐 이랬어요. 그러던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서 이렇게 20kg를 감량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젊게 살고 있고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뭘까요?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 처음 오셨어요? 그래, 뭐 처음 오도 뭐 어때요? 예. 분위기 좋은 것 같으세요? 예. 산소죠. 없으면 즉사합니다. 5분 안에 즉사합니다. 이거 영양분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너무 흔해서 귀함을 잊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는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하는 거예요. 종이도 아껴 쓰고 공기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뭐냐면, 크게 봐서는 이것이 망가지고 하면 우리가 즉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으니 이제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물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예, 독도 됩니다. 예, 질문이 틀린 게, 물이 넘쳐요. 내 주변에 물로 가득 찼어요. 이 방 안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익사입니다. 익사. 물이 그렇게 귀한데도 너무 넘치면 죽죠.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사막에서 사람이 조난하면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버틴답니다. 물 없이.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한 20몇 가지의 우리가 얘기하는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때 막 나와요. 그러다가 암도 생기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그런 물을 못 먹어서 생기는 병에게 수액을 넣고, 그때 수액도요, H2O라는 그게 들어가면 즉사예요. 증류수가 들어가면 이온화된 우리 몸과 비슷한 물이 들어가야 돼요. 예, 뭐 그건 좀 너무 과학적인데 넘어가는데, 하여간 물이 부족할 때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어났던 30몇 가지의 질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제가 엊그제 강남에서 요번에 우리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최후 변론하는 어느 변호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풍경이란 노래, 시인과 촌장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나 울컥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출발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몸도 엄마 아빠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을 때가 가장 온전해요. 그게 제자리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망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이상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글리코 얘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면 공부는 크게 공부해야 돼요. 부분을 짜다가 공부를 하면 엉켜요.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2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어떤 경전을요, 2단은요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딱 부분만 집어서 그것만 강조해요. 그러면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요. 전체 흐름, 성경 안에 있는 전체 흐름, 불경 안에 있는 전체 흐름, 이걸 이해한 후에 부분을 봐야 되는데 부분을 딱 빼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린 현대의학에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전립선만 보는 의사는 전립선만 보고, 눈만 보는 의사는 눈만 보고, 간만 보는 의사는 간만 보다 보니까 제대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꼭 기억해요.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 얘기하고 물 얘기하고. 자, 다음.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이유. 자, 우리가 안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제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결핍. 제가 따라해 보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 강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재밌어서 강사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재밌어서 지루하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데 결정적 문제가 있어. 재밌으면 끝나고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라. 그래서 같이 외치자고 하는 건 이건 꼭 결핍. 예. 아프지 않았던 몸이 잘 가던 차가 섰어. 앵꼬. 휘발유 앵꼬. 결핍. 있었던 게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졌어. 사랑이 사라졌어. 있던 게 없어졌어. 이해됩니까? 예, 결핍이에요. 그러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은 뭘까요? 제자리로 돌리는 방법은 뭘까요? 결핍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채워주는 약을 뭐라 그래요? 보약, 보조제, 보충제. 그거예요. 이 영양제 사업의 본질이 뭐냐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고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약이 고쳐요? 약은 못 고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고친다고 우기고 우리는 고친다고 믿죠. 저는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80만 원씩 냅니다. 우리 5 식구는 1년 돼야 애들 성장하면서 치과 가는 거 빼놓고는요 병원을 갈 일이 없어요. 대신 가끔 가죠. 왜 가냐? 열이 나. 그러면 병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세요? 열이 나는 원인이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확인해보러 갔는데 목젖이 부었대. 그러면 그거 걱정할 일 아니에요. 가라앉을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저 장 끝에 어딘가 염증이 생겨서 곪고 있대. 이건 죽음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가는 거 외에는 전 병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가지 말자가 아니에요. 병원을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자연치유력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이 수술이거든요. 그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외의 방법들, 좋아지는 과정,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약이 할 수 없다. 여기 말대로 정상이 비정상이 됐던 그 결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상당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가요. 오늘 이해가 빠르네. 그래서 나한테 약 팔아 그런 무식한 인간들의 질문에 약이 도대체 뭔지는 알아? 그럴 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도라지와 인삼의 차이는 알기나 해? 둘이 식물 종류로 보면 거의 똑같아요. 사촌지간이거든. 근데 인삼은 약재로 팔리고 도라지는 식품으로 팔려요. 그 차이도 모르면서 약 판다고 하지만 이렇게 약도 모르면서 나한테 약 판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합니다. 혼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이거 갖고 제 아내랑 엄청 대판 싸웠어요. 나라 얘기 나오면 또 유희성 정치 얘기한다 이럴까봐 빼라 그러길래 제 목적이 딴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행복하려면요 개인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미타불.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길바닥에서. 그래서 아멘 하니까 아미타불도 해야 돼요. 균형 맞춰. 봐요. 개인 각자가 행복해야 되고
그 각자가 이루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 지역이 행복해야 되고 그 지역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면 국가가 기능이 잘 돌아가면서 행복해요. 맞죠? 무슨 비유를 들라 그랬냐면 인체의 비유를 들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나라라고 볼게요. 몸이 건강하려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그 세포들이 이루고 있는 조직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만든 장기가 건강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사람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세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세포 건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에는 오장육부, 오장육부는 조직, 조직은 세포로 돼 있죠. 여기까지는. 근데요, 제가 사업 초창기에요. 쭉 가다가 조직은 세포로 돼 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정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아까 우리가 공기와 물이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살은 것처럼 내 몸이 상상도 못하는 개수의 세포로 모여 있다는 걸 안 생각해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세포가 모여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온전할 때 내가 온전하다는 거. 근데 그 단위까지 얘기하는 영양소는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에 좋은 거, 뭐 위에 좋은 거 이렇게만 우리가 했어요. 양배추 위에 좋아 이렇게. 위에 왜 좋아? 그럼 말을 못해요. 근데 하여간 본능적으로 양배추를 막 갈아먹고 할 때 위 나쁜 게 개선이 돼서 그걸로 뭐 일본에서는 알약도 만들고 해서 해. 그리고 먹으면 진짜 좋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결국에는 위 세포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는 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요, 현미경이 실제로 세포가요, 볼펜심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걸 확대해 봤더니 안에요, 또 하나의 우주가 있더래요. 또 하나의 우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또 하나의 우주처럼 복잡한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1980년대 후반에요, 축구공을 지구 크기만큼 키워서 보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축구공을. 그때 안 보였던 게 보였어요. 볼펜심보다 작은 세포 외곽에 10만 개의 머리카락 같은 털이 붙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도 벌러지나 저런 바이러스 같은 걸 그렇게 동그라미 그렇고 막 이렇게 선으로 막 그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모양의 것들이 우리 몸에 머리카락 같은 게 붙어 있다. 이걸 글리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 네, 싸고 그래서 너무 싼 얘기 같아서 그냥 동그라미 했어요. 잘 땡고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지금 우리 막둥이 12살 아들이랑 잠을 같이 잔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각박 쓴 지 오래됐는데 와이프는 각방이라 거실을 혼자, 집에 제일 넓은 평수를 혼자 차지하시면서, 예. 그래서 사실 그분이 딱 취침에 들어가면 온 식구가 각방에서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깨실까봐. 예. 저 또 심기를 불편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제가 아들이랑 자는데 잘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요, 잠을 힘차게 자요. 그게 느껴져요. 숨소리에 씩씩대면서 자고요. 그 숨소리를 들으면 이 녀석이 크고 있는 게 느껴져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게 잤지? 여러분 씩씩하게 자본 기억 나요? 자다 깨다 그러지? 근데 성장기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요. 잠도 진짜 씩씩하게 자요. 숨 푹 쉬어가면서 막 숨 쉴 때마다 키가 크는 게 내 아빠로서 막 느껴져요. 세포도 마찬가지. 세포도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휴식하고 잘 배출하고. 세포 안으로 잘 먹지 못하는 첫 번째 질환, 우리 알고 진단이 질병이 뭐냐면 당뇨병이죠. 당뇨병하고 세포가 먹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포도당이 세포 입구까지 와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포가 앞에 있는 촉수, 출입을, 세포 표면의 출입을 관장하는, 지금 이미지가 없으니까, 자, 세포 표면 여길로 뭐가 오냐면 여길로 혈액이 지나가면서 포도당을 싣고 오는 거예요. 세포가 배고프니까 일로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잘 붙이고 왔어. 그런데 얘가 털이 부족해졌네. 그래가지고 이게 포도당인지 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둔 거예요. 그리고 돌다가 소변통으로 오줌으로 당분이 나가는 걸 당이 오줌으로 나간다 그래서 당뇨병. 이름만 봐서는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설명하면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면 다시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가 건강해야 되잖아. 근데 못 먹어. 그럼 어떻게 기능을 못 해? 그 죽어. 그럼 조직 주변이 죽어. 그러면 장기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해. 못 먹으니까.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거죠. 당뇨만으로는 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게 오래되면 세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세포가 죽고 조직이 죽고 장기가 죽고 기능을 못 해.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세포가 못 먹는 병이 뭐다? 당뇨병인 거예요. 그럼 잘 싸고도 있어요. 잘 싸고. 원래 세포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래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서는 안 돼요. 나오는 것도 해야 돼.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안에 있는 찌꺼기, 이 세포 안에도요, 똥 싸고 먹고 해요. 싼 게 이 안에 가득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야 돼. 못 나간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가야 되냐면 세포도 먹고 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뭘 찌꺼기가 나와요. 하수도처럼 찌꺼기. 그 대표적인 찌꺼기가 젖산이라는 거예요. 젖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한 30년 전에 가정 시간에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다음 중 피로하면 근육에 쌓이는 피로 물질은 1번 요산, 3번 젖산 뭐 이래가지고 했어요. 젖산이라는 거예요. 세포 안에 젖산이 쌓여요. 근데 지금 세월이 30년이라 젖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피로 물질이라고 배웠어요. 지금은 뭐냐냐? 발암 물질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켜켜이 쌓이면서 얘가 병들기 시작해요. 뒤에 나오지만 세포가 병들면 그 병든 세포를 뭐라고 불러요? 따라해봐. 염증. 염증. 예, 그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하는 검진의 메인이 뭔지 아세요? 염증을 재는 거예요. 염증을. 염증이 일어나는 부위마다 나오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소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간에서 염증이 있을 때 나오는 효소. 그래서 우리 간 검사할 때 뭐 GTPD 뭐 이런 뭐 수치 있잖아요. 그게 염증을 재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건강검진의 핵심은 염증 양을 재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그래서 세포가 아프면 뭐가 된다? 염증이에요. 근데 그 염증을요, 뭐 피검사 안 해도 알아요. 얼굴이 붉고, 얼굴에 막 두들두들 얼굴이 시커멓고, 이 얼굴색 하나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거의 드러나요.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피부가 맑고 뽀얗고 건강미제했지만 어둡고 시커멓고 그냥 그래서 한의사들이 그냥 관찰해서 아, 간이 썩었군요. 위가 늘어졌군요. 왜? 위가 늘어지면 눈빛이 시커멓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혈액의 농도가 피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굳이 피 뽑아보지 않아도. 이해됩니까? 제가 어떤 분 오셨는데 간이 되게 나쁘신데 어떻게 알았냐. 얼굴에 써있잖아요. 간 나쁘다고. 입술도 시커멓고 언체적으로 시커멓고 막 얼굴에 붉은 기운이 막 불긋불긋 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아파서 일어나는 질환들이 다 염증으로 출발하는데 여기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뒤에 다 염이 붙는 게 보여요? 무슨 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릎에서 세포가 아프면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대장에 있으면 대장염, 무슨 염 다 염이에요. 세포가 아프면 염이다. 이걸 막 쪼개놓으니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통증이 있는 곳엔 염증이 있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왜 제가 글리코요양소를 불로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냐면 얘가 염증을 제어하는데 염증이 발생되는 원인과 없애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오늘 강의의 요점 먼저 정리하고 드릴게요. 자, 봐요. 정상이 비정상이 돼요. 건강했던 사람이 아파요. 원인이 뭐라고요? 결핍이에요. 결핍이 채워지면 정상될 확률이 있어요. 100% 정상이 안 되기도 해요. 왜냐? 때를 놓쳐서. 이게 중요해요. 기계는요, 고장난 기계를 뒀다가 나중에 고치면 다시 작동이 되지만 사람 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드시라는 거예요. 기계는 그대로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면 다시 돌지만 사람 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자연 회복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힘, 그걸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오늘 처음 오셨다 그랬죠? 드실까 말까 하지 마시고요. 집에 작 살펴서 저 금붙이라도 있고 손에 끼는 금반지 같은 거 있으면 얼른 해서 몸에다 넣으세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하루라도 이틀에도 지나가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기계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을 채워줘? 이걸 알아서 정확히 넣어줘야 돼요. 결핍되지 않은 걸 넣어주면, 이미 몸에서도 넘치고 있는 걸 넣어주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물이 차 넘치는데 또 물을 또 부어주면 물이 약이 돼요? 물이 부족할 때 물을 부족한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목표가 손석희처럼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손석희 필드 좀 내고 막 안경도 바꿔 끼고 그랬는데 오늘 손석희 필이 안 나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답답해서 그러고 속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봐요. 설계된 거, 만들어진 거, 그 원리대로 넣어야 돼요. 저희 집 아파트 지하에는요, 람보르기니라는 한 4억에서 5억 하는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되는 차가 한 4대쯤 서 있어요.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 나는 그 차는 뭐 가끔 보나? 제자리에 맨날 있어, 제자리에. 근데 그게요, 휘발유 1리터가 1,600원 하거든요. 지금 참기름 1리터가 2만 원 해요. 자, 보자고요. 내 차는 집 한 채 값이니까 싸구려 휘발유 1,600원짜리 못 넣어. 나는 참기름 넣을 거야. 웃죠? 우리가 그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고. 그 차는 휘발유를 넣어서 움직이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는데 참기름을, 비싸고 좋은 거니까 참기름을 들이붓는 바보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서 정상적이고 귀한 몸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스스로 엄청 감동했는데 내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어저께 일주일 내내 이걸 어떻게 전하지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이게 11시부터 밤에 탁 앉아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예. 설계된 거 필요한 거 넣자 이거. 어제 하루 종일 저 아내한테 혼났어요. 제가 강의를 맡으면 꼭 새벽 2, 3시까지 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낮에 강의 교환을 안 만도 계속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그러고 있길래 밤새지 말고 인간아, 지금부터 강의 교환 만들었는데 저는 설거지하고 빨래하면서 이게 계속 생각 중인 거예요. 머리 식히기 위해서. 예.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차에도 참기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기름을 넣고 있어요. 비싸면 무조건 좋은지 알고. 그래서 이게 세포의 표면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 8가지 탄수화물.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걸 탁 떼어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깜짝 놀란 걸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간에 저장됐다가 세포의 먹이로 쓰이고 남은 것은 뭐가 된다? 남으면 지방으로 저축한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외에 기능이 있다고 알지 못했는데 그 탄수화물, 자연계에 있는 200가지의 탄수화물 중에 특별한 8가지가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포 표면에서. 연구. 근데 이 글루코스, 갈락토스 쟤네들이요. 왜 메나테크의 그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메나테크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은 세상에 만들어 나온 지 30년이 채 안 돼요. 28년쯤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전의 분들은 어떻게 먹었냐? 뭘로 먹었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인삼, 차가버섯, 영지버섯, 로니, 아사에베리, 알로에. 이거 홈쇼핑에서 건강식품을 겁나 파는 것들이 쫄쫄쫄 나오잖아요. 맞아요. 걔네가 왜 건강 지역별로 저 열대 저 추운 러시아 지방은요 차가버섯 겨울 내내 다려 먹어요. 어느 순간 인간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려 먹으니까 감기도 잘 낫고, 지금 앞에 한 제 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경험적으로 이물을 우려 먹으니까, 이물을 오래 우려 먹은 사람들이 건강하다 느끼고 계속해요. 인삼도 마찬가지고, 인삼도 처음에 딱 얘는 사포닌이 들어있으니까 몸에 좋을 거야 그리고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먹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걸 꾸준히 다려 먹었다면 좋아지니까 경험치로 이게 좋나 보다 하고 먹었던 거예요. 론이라는 열매 직접 먹어보면 진짜 맛없어요. 근데 열대지방 가면 상처나도 잘라서 막 바르고 재도 우려 먹고, 그걸 우리가 로니 주스라고 갖다 먹는 거죠. 걔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세포 촉수를 구성하는 8가지 종류의 탄수화물이 다른 것들보다 유독 많이 들어있던 애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걸 안 후에 뭐 했냐면요, 그 힘들게 막 그 홍삼 이런 거 다려 먹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홍삼에는 또 8가지가 다 들어있지 않으니까 자연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건 이거 뭐 자일로즈, 이거 나무수액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놈 하나 있는 거를 또 추출하고, 또 뭐 만노즈는 알로에에서 추출하고, 이렇게 해서 잘 모아서 한 통에 담은 게 엠브로토스. 엠브로토스의 이름이 원뜻이 뭐냐면 불로불사, 원래 신의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신들이 먹는 음식. 신들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즈라는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 통에 담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20만 원짜리야 그래요. 여기는 패키지가 하나 있네요. 여기는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사장님. 이제 저 사장님이요, 성함이 이름 불러요. 이정환 사장님이 택시기사님이세요. 저분 여기 왜 앉아 계신 거 아세요? 저분 손님이 우리 맨하테크 고객이신데 다리가 부어서 거동이 안 돼 저분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오시다가 맨하테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드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드시고 좋아가지고 패키지 하나 사가지고 오늘 좋은 강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 먹었다고 증거 보여주라고 이거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에요. 테레비만 키면 얼마나 건강식품들이 많습니까? 근데 내 뒤에 탄 택시 손님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끌려 올라와가지고, 이 다단계인데 여기 다단계 끌려 올라가지고 듣고 이걸 먹겠다고 하고 이 강의까지 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세포 얘기를 들으러 지금 오늘 일하시는 날인데 택시 주차장에 세워놓으시고 강의 듣고 또 일하시러 가실 거예요. 이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분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어떤 그 절대적인 힘에 복 받은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아니요 할 수가 없잖아, 분위기상.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약상처처럼 할게요. 손석희처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좀 더 원래대로 할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노벨상을 받은 논문에서 3가지를 찾았어요. 첫째 읽어드릴게요. 세포와 이 사슬,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알아차리는 거지. 포도당이 오면 포도당, 물이 오면 물이, 또 얘도 미네랄도 필요하니까 미네랄이 오면 미네랄, 이걸 알아차려서 선택해서 먹는다는 게. 두 번째,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세포 안으로 싹 숨는 거예요. 숨으면 백혈구가, 경찰인 백혈구가 못 찾아내니까 숨으려고 할 때 못 들어오니까 여기 딱 걸리는 거죠.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 백혈구가 와서 잡아먹으면 아무리 우리 몸이 병균이 들어와도 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해서 세포끼리 서로 건강 상태를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조금 병든 세포는 계속 두면 위험하니까 제거하라고 신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포에는 다양한 모양의 사슬들이 있어요. 이건 정자세포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에 모은 게 신들의 음식 엠브로토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만노즈라는, 알로에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솜사탕 같은 만노즈라는 성분을 하나 또 모아놓은 게 만나폴이라는 거예요. 블랙라벨.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항감염 기능, 다시 말해서 항염, 염증을 제거하는,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왜? 입구를 잘 막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포가 건강한, 그러니까 입구를 잘 막고 있으니까. 자, 이 그림 봐요. 이게 세포 표면이거든요. 이렇게 빼곡하게 되면 병균이 와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이 세포 표면을 구성하는 원료들이 안 들어가니까 세포가 다시 만들 때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면 쉽게 뚫리더라. 방어막이 뚫리더라. 이 얘기를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동영상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약학 박사가 그 건강 프로에 나와서 건강한 세포는 10만 개가 붙어있어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몸 상태가 나빠지면 병이 된다. 이렇게 알기 쉽게 해놓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뭔 말이야 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장을 볼게요. 장 표면 우리가 맞으면 안쪽으로 이제 곱창 그 안쪽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당사슬이 있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면 장누수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장이요. 고무호수처럼 빈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으로 영양분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장 표면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물이구나 필요한 거니까 몸 안으로 넣어야지. 아 이건 찌꺼기구나 몸 안에 안 넣어야지. 이러면서 이건 변으로 보낼 거 이건 몸 안으로 넣을 거를 구분하는 게 장이에요. 근데 여기 틈이 벌어지고 얘네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몸 안에 안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토피를 일으키고 간을 힘들게 하고 그게 장누수 현상이라는. 그것을 막는 첫 번째가 뭐다? 표면에 있는 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 전이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간에 생긴 암이 피를 타고 돌다가 위에 붙으려는 게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빼곡하게 있으면 아까 병균처럼 붙으려고 하는 놈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밀어내겠어요? 밀어내지. 그래서 안에 암의 전이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암이 두려운 분들 넉넉히 먹어서 방어막을 잘 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경과 관련해서는요. 신경은 사실 전기를 흐르기 때문에 전선이거든요. 전선. 근데 여러분 전선이 껍데기가 벗겨졌다고 생각해봐요. 껍데기 벗겨진 전선이 서로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요? 스파클이 일어나죠. 스파클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이 그렇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 껍데기를 싸고 있는 게 당영양소거든요. 이게 피복이 벗겨지면 전선끼리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게 막 내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이게 하는 게 파킨슨이고 그런 거예요. 전선 피복 같은 게 당영양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아기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는 게 또 두 종류로 갈라져요. 불임이 있고 난임이 있어요. 사장님 지금 계속 눈을 감으시는데 내가 그 현상 알려드릴게요. 산소 부족으로 지금 계속 졸린 거예요. 괜찮으시니까 마스크를 잠깐 내리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감기약을 먹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졸린 게 아니죠. 이 강사로서 내가 강의할 때 졸고 계시면 내가 강의 재미없는데 이런 죄책감이 들거든요. 근데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 자 불임이 있고 난임이 있어요. 불임은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요. 아 정자 개수가 부족합니다. 난자에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난임은 뭐냐면 모르겠는데요. 정자 개수도 많고 활동성도 좋고 그런데 야가 왜 난자를 못 들어갈까요? 뭘 못 들어가? 난자도 세포기 때문에 뭐가 있다? 세포털. 정자도 세포기 때문에 세포털. 그런데요. 이 보잘것없는 정자가요. 난자를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포털은 밖에서 뭐 들어오는 걸 막는 거라고. 이 지보다 한참 작은 정자가 와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받아주겠어요? 근데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정자 머리카락에 있는 털과 난자 머리카락에 있는 털 중에 일부가 딱 아다리가 딱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효소가 발생이 돼서 잠깐 구멍을 잠깐 열어줘요. 그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딴짓하고 있다 같이 들어간 놈은 이제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일란성 쌍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덤으로 걸린 놈, 덤으로 걸린 정자가 따라 들어가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놈 같이 도착해요. 거의 정자도 때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도착해요. 근데 이게 아다리가 맞는 거. 근데 그 아다리가 맞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수십억 마리가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또 줄기세포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왜 진시황이라 그랬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휘발유 넣어야 될 때 참기름 넣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은 맞아요. 줄기세포가 언제 생기냐면, 엄마 아빠 수정란, 여러분 다 수정란이에요. 아니면 바로 태어났어? 혹시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까 애가 생겼다는 걸 아직도 믿어? 엄마 난자에 정자가 딱 들어가면 수정이 되죠. 그때 그 수정란의 성분의 90%가 물방울이에요. 물이 9달 만에 엄마 태에서 있으면 뼈가 생기고 눈알이 생기고 콧구멍이 열리고 머리카락이 생기고 신경다발이 만들어져서 75%의 수분으로 세상에 탁 나와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따라해봐요. 나는 기적이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물방울에서 이렇게 멀쩡히 사람으로 막 머리카락 만들고 산다니까요. 그때 작동하는 게 줄기세포예요. 줄기. 그 물방울 안에서 줄기세포가 사지를 만들고 발가락을 만들고, 그래서 그 만드는 작업이 다 끝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뼈 골수에 싹 들어가요. 그래서 골수에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다 줄기세포가 있어요. 골수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또 세포 만들 때마다 일을 해요. 계속. 근데 그게 밖에 남아있는 것 중에 어디에 있냐면, 엄마와 아이의 탯줄 사이에 또 줄기세포가 많이 떠다녀. 그걸 잘라서 냉동시키는 게 제대열이에요. 언젠가 꺼내 쓰려고. 내 몸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그래도 난데, 이 줄기세포 수술을 잘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부작용이 암 발생 위험이 되게 높아요. 엉뚱한 줄기를 만드는 걸 몸 안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가 만들어질 자리에 간세포가 가서 들러붙으면 그게 암인 거예요. 제자리에 안 가고 남의 자리 가서 붙은 놈들. 그런데 좋다고 몇 천만 원씩 줄기세포 맞아요. 개념은 맞는데 아직 거기까지 기술이 안 됐어요. 근데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 영양소가 투여되잖아요. 혈액 속에 저걸 금에 줄기세포 맞는 개념으로 보니까 20만 원짜리 한 통 먹고요, 수억짜리 줄기세포 만든 것보다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생긴 줄기세포가 누구 거? 내 거. 내 몸에서. 내 몸에 다 설계되는 걸 끌어다가 더 만들어줄 뿐이지 밖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진시황이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진시황이 50살에 죽었어요. 만리장성을 쌓고 50살에 왜 죽었느냐? 평생 살고 싶었거든. 평생 이 권력을 누리고 싶었거든. 누구처럼. 그런데 그래서 막 전 세계에 막 보낸 거 아닙니까? 신화를. 서시라고 전 세계 영산 중에 하나가 한라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10대 영산 중에 하나가 한라산인데, 한라산 있는 제주도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그 뭐 소년소녀를 데리고 가서 한라산을 뒤져가지고 불로초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서머시기가 돌아간다 그래서 서귀포예요. 아는 것도 많죠, 제가. 서귀포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왜 서귀포인지 모르잖아. 진시황과 연결돼 있어요, 서귀포가. 그런데 그 평생 살고 싶었던 진시황이 왜 50살에 죽었느냐? 그때 새로운 게 발견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은이라는 게 발견돼요. 이게 금덩어리 같은데 이게 물이야. 그래서 하루에 10번씩 마셨대요. 그래서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저는요, 지금 줄기세포 뭐 일본 가서 맞는다. 아이고야, 진시황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글리칸이 결핍되면 어떻게 된다? 다 염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시간이 한정돼서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 이 지붕이 면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에, 나는 새벽마다 운동하니까 괜찮아. 운동도 중요하죠. 하지만 운동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붕을 받치려면 많은 것들이 기둥이 서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비타민과 미네랄은 10m, 저 지방산도 10m인데 나머지가 다 9m라고 하면 기둥이 10개 서 있어도 지붕은
두 개가 받치고 있는 거죠. 그 부족한 걸 메꿔주는 게 보약, 보조제, 보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밥만 잘 먹으면 돼. 그건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 자료를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요.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 저는 처음에 13년 전에 한국 야쿠르트 출신이거든요. 제가 야쿠르트 있을 때 이것만 만들면 한국 야쿠르트는 전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하면서 연구한 게 있었어요. 암을 예방하는 균을 발견하면. 유산균을 발견하면. 그래서 프로젝트를 엄청 했었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그래서 진짜로 유산균을 막 넣으면요. 암세포가 줄어드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면요. 특허를 안 내줘요. 특허를 안 내줘. 왜? 니는 식품이니까. 그것만 나라에서 이게 이 유산균이 암을 죽인다고 하면 완전 야쿠르트는 완전히 몇백 배 큰 회사인데 절대 식품이 병에 효과가 있다는 걸 내주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년 전에 이 특허자를 보는데 뭔 놈의 영양제가 이 질병을 다 정상시킨대? 이건 사기 아니면 대박이다. 그리고 봤더니 사기가 아니더라고요. 정부 공문서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때 14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사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죄송한데 오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괜찮죠?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늘 제일 중요한 거 뒤에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쁘시면 가셔. 지금도 가셔도 돼요. 예. 사람들이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안 믿잖아요. 많은 전화가 와요. 사장님, 저 위암에 좋은 케이스 있나요? 뭐에 좋은 케이스 있나요? 막 이렇게. 딱 한 사람 얘기만 듣게요. 이 사람 잘 들으세요.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벤 칼슨.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넷플릭스에 신의 손이라고 검색을 하면 영어로 기프티드 핸드라고 하면 이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대기 영상을 살아있을 때 만듭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신데 살아계실 때 이분을 추모하는 이분을 기억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할렘과 흑인타운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버림받은 할머니에서도 큰 이 흑인 소년이 의사가 돼서 뭔 짓을 했냐면 머리가 붙어난 아이 샴쌍둥이 분리수술 분리배출 말고 분리수술. 근데 여러분 그냥 웃죠. 이 안에 머리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자라면서 뇌가 커지면서 뇌압이 올라가서 고통스럽게 죽어요. 100% 죽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끊임없이 수술 시도를 하고 계속 죽었어요. 한쪽도 못 살리고 계속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독일의 어떤 아이들 수술 의뢰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해서 영감을 하나 얻는 게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전에 아무것도 써보지 않은 방법 하나 쓴 거예요. 잠시 심장을 죽이는 거예요. 잠시 심장을 멈춘 1시간 동안 이 분리수술하는 거 그게 있더라고. 왜 죽냐면 출혈 때문에 죽는데요. 출혈이 너무 아기가 피를 많이 해서 죽는데 심장이 멎어놓으니까 출혈이 덜하면서 그때 수술을 하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니까 산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 이후로 샴쌍둥이 소년들은 절대 죽지 않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전립선 암이 왔고 아주 무서운 암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글리코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 되던 해에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당신 말이야 그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다단계 회사 멀티레벨 마케팅 회사에 거기서 강연도 하고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했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거기 알고 보니 옛날에 과대 광고로 문제 있었던 회사인데 당신 무슨 성격 있어? 너 당신 똑바로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당신 의사기 때문에 당신 한마디에 사람들 영향 많이 받아. 책임지고 얘기해야 돼? 당신 말에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상도 있어요. 오늘 다 못 보여줘. 찾아서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 10년 전에요 되게 아팠어요. 근데 내가 이거 10년째 먹고 있거든요. 지금 안 아파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보면요,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이요, 그 잘난 아들들, 자식들 때문에 이거 먹다가 포기합니다. 엄마 뒤져보니까 다단계래. 엄마 뒤져보니 한마디만 하죠. 너 벤 칼슨보다 똑똑해? 네가 벤 칼슨보다 몸에 대해서 알아 이놈아? 일단 벤 칼슨 공부하고 와.
벤칼슨이 선택해서 먹었대요. 그럼 뭐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네가 벤칼슨보다 안 똑똑한 지도 알 거 아니야. 죄송해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이 사람이요. 근데 또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세요? 동료 의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환자의 보호자인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놀랍게 몸 좋아지고 병원 가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했다가 뭐 먹었다고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뭐 진짜 자기가 한 10년 20년 몸 관리해줘서 하나도 좋아진 게 없는데 한 달 만에 몸이 확 좋아지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다가 제가요 메나테크라는 거 먹었는데 귀 딱 닦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여기 택시기사님처럼 복받을 게 됐나 봐요. 환자의 보호자인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저 텍사스 시골에 남동공단 같은 곳에 작은 기업이 만드는 엠브로토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라는 말에 먹기 시작하고 본인이 완치되고 나서 글을 썼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나를 살린 글리코 영양소. 봐봐요. 나를 살린 글리코 영양소. 기자가 저 사람을 살린 글리코 영양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글리코 영양소 이렇게.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증거를 대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세요. 응. 네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해라 이래야겠어요. 차라리 너 살아있지 네가 살아있는 걸 증거해봐 이런 게 나요.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있고요. 수많은 지금 2008년도에요. 제약회사를 다루는 특집 기사에서 특별하게 식품회사인 메나테크를 다루는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브로토스 여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먹기 편하게 이지라는 것도 해놨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완전히 하이 클래스죠. 요 하이 클래스입니다. 만나폴 만노주 성분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1년에 딱 2번밖에 안 하는데요.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면요. 얼마야? 전 뺄셈이 안 돼. 하여간 겁나 싸요. 아니 그냥 초대하시면서 듣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보통 60억에서 70억 정도 제품을 준비하거든요. 딱 사이트가 오후 4시에 열려요. 정확히 5분 만에 완판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년에 3번 했는데 올해 2번으로 바뀌었어요. 제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빅 고객들, 우리 저 지역의 회장님들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사거든요. 근데 원래 좋은 거는 제값 주고 드셔야 되니까 꼭 이 기회에 안 드셔도 돼요. 예, 아니 뭐 좋은 건 제값 내고 먹어야지 하시는데 난 좀 싸고 많이 먹겠다 하면 꼭 활용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걸 꼭 먹고 싶겠다는 마음을 들도록 만드는 내가 너무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딴 얘기를 갔는데 혹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나요 오늘? 원래 그게 저에게 할당된 임무였는데 너무 딴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제 핵심 전달 여러분 혹시 손에 반지를 끼고 계시다면 요즘 금값 좋아요. 50만 원 가더라고. 엠브로토스 2통 반. 프로모션 하면 3통까지 사드실 수 있어요. 진짜 드십시오. 여러분 퉁퉁 부은 손에 다이아 반지 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쩔뚝쩔뚝 거는 모래 몇백만 원짜리 코트 입으면 뭐합니까? 맞지 않아요? 예, 네, 몸에 넣으세요. 요즘 그 노화와 관련된 강의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아산병원의 선생님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몸 관리하면 20억을 버는 효과가 있냐고 얘기하냐면 한 2040년쯤 되면요 누군가를 돌봐야 줄 사람이 이 정도로 부족하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면 돌보는 사람들의 월급이 오르겠죠. 근데 그때쯤 되면 월 간병비가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500에서 600을 이자로 받으면 18억 정도를 넣으면 월 이 정도 이자가 나온대요. 18억을 은행에서 4% 이자를 받는 걸로 4% 받기도 어렵겠지만 18억을 은행에 놓고 4% 이자를 받으면 한 500에서 600이 나오는데 이 정도를 해놔야 간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간병 받을 필요가 없다면 뭘 버는 거예요? 20억을 버는 거죠. 진짜 마지막 차트입니다. 내 돈은 뭐예요? 많이 들어왔어요? 대답 좀 해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좀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내 것은 내 몸에 넣은 거. 내 몸에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여러분 신의 음식이라는 뜻을 가진 엠브로토스 불로불사의 뜻을 갖고는 이 엠브로스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오히려 누굴 도와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활기찬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게 너무 많이 안 알려져서요, 기회인 거예요. 이 귀하고 제대로 정보를 많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것이고 수입이 될 것이고 일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어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